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해서 부과했던 국가별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국면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하면서 핵심 공약 그리고 정책으로 내세웠던 바로 이 상호관세, 관세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건 건데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파장,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대응 전략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연방대법원 대법관 의견이 6대3 무효입니다. 위법 판결을 내린 건데요. 교수님, 이렇게 보면은 보수 성향의 법관 2명도 일단 위법으로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유를 보죠. 트럼프의 상호 관세 또 펜타닐 관세 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위법 무효화 판결이 난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대법원 법관들을 그 성향을 본다면 6명이 보수, 그다음에 3명이 진보. 그렇게 해서 진보는 트럼프를 반대할 걸로 예상은 했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좀 뉴스가 된 거는 보수 편의 6명 중에서 3명이 관세를 반대했다. 이 중에서 또 그 반대를 한 3명 중에서 2명은 트럼프가 지명한 네. 대법관인 판사죠. 그렇게 해서 뭐 법적 문제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헌법에 따르면은 예산을 정하는 그러니까 세금을 걷게 하는 그 권한은 위임되지 않으면은 입법부에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국제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입법부에 있습니다. 다만 국제 협상을 하는 권한은 또 행정부에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선 트럼프가 주장했던 것은 내가 이렇게 관세는 따져보면 세금이죠. 수입품에 대한 세금인데 이 권한은 그 법에 나한테 위임돼 있다. 그리고 국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 하에서 내가 이 그 관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고 그 반대하는 파는 세금 이 법을 읽어보면은 관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권한은 얘기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해서 물량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관세, 세금을 통해 가지고선 규제할 수는 없다. 네. 요게 이제 그 트럼프 관세 반대하는 그 상호 관세 반대하는 파의 주장이었는데 그런데 뭐 이유는 조금 다르지만은 진보파 3명하고 보수파 중에서 3명이 그 논리를 받아들여 가지고선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 그 상호 관세를 자유롭게 매길 수가 없다. 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네. 자, 관세도 결국 세금 아니겠습니까?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세금 문제는 의회의 권한이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또 현재 미국의 상황이 또 비상사태는 아니다라는 의견도 함께 덧붙여졌는데요. 자, 교수님, 그런데 이번 판결 직후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바로 나서서 무역법 제122조를 사용하면서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한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 122조를 보면은 상한선이 15%고 기한도 또 1차 기한이 150일, 5개월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의회는 뭐 연장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럼 7월로 끝나는데 선거는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오랫동안 이 관세를 지속하고 싶으면은 지금 301조 요것은 미국 외 시장 개방할 때 쓰는 도구죠. 네. 그다음에 지금 쓰고 산업별 관세로 쓰고 있는 232조를 더 활발히 활용하겠다. 품목별 관세요. 예, 네. 요것을 속내로 하고 있는데 이 301조나 232조를 사용하려면은 먼저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 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네. 물론 지금까지 보면은 특히 232조 보고서가 그렇게 뭐 객관적이냐 잘 써져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법적으로는 그 보고서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232조 관세는 이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나온 그런 그 수단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122조를 치고 간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150일 동안 시간을 주고 그 동안에 보고서를 그래도 뭐 뚝딱 만들 되죠.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다만 이 232조도 좀 조건에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데 네. 그런데 요 기한이 의회가 연장시키지 않으면 15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또 제소한다고 해도 그 재판 과정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선 요게 그 트럼프가 좀 흔히 쓰는 그 대통령 되기 전에도 저 부동산 시절 때 흔히 쓰던 전략이죠. 법을 완전히 그냥 법에 맞춰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일단 쓰고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 보자. 일단은 시간 벌어 보자. 그런 전략을 여기서도 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하루가 지났죠. 이틀이 이제 지난 셈인데 우리 시각으로는 바로 122조를 사용을 해서 최대 상한선입니다. 15%의 150일 부과 카드를 꺼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두 가지가 남아 있잖아요. 슈퍼 301조라는 무역법 301조가 있고 섹션 232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가 있는데 결국 쓰긴 쓰겠죠. 뭐 쓸 수밖에 없죠. 예.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도구가 지금 없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22조는 원래는 이게 1974년 법에서 나온 그 조치인데 미국이 외환 위기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만든 법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이 외환 위기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억지로 쓴 거라는 견해가 지금 대부분인데 그렇지만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버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우리 당국, 특히 금융당국, 재정경제부를 비롯해서 모여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짰는데 우리는 일단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온 원칙은 우리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나왔던 대미 투자는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은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측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예, 지금 뭐 다른 나라들은 이 232조 그 관세가 나오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뭐 유럽을 예를 든다면은 유럽은 최고 그 관세율을 15%로 정했는데 그런데 지금 232조 122조요. 죄송합니다. 예, 122조의 그 122조요. 관세율을 본다면은 그 상호 관세 사전에 있었던 그 원래 관세율 플러스 15%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자기네들이 15%로 딜을 한 줄 알았는데 관세율이 15%보다 더 높아지는 셈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상당히 불만이 많고 그 다음에 이 122조 때문에 지금까지 딜을 한 것들이 상당히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한 40%까지 관세를 맞았다가 그 한 2주일 전에 네. 18%로 내리는 딜을 했는데 네. 이것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뭐 역시 베트남 같은 경우도 뭐 18에서 20% 딜을 했는데 이것도 무너지고 그렇죠. 거기 막대한 돈 줬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비해서 또 그 영국 같은 경우는 10%로 딜을 했는데 이게 15 내지 18%로 또 올라간 거죠. 네. 그래가지고선 이 딜들이 제대로 유지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지금 표시하고 있고 그 이 122조가 그 IEPA보다는 융통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을 다 일률적으로 그 관세를 매길 수밖에 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선 지금 현재로는 국가별로 공격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301조하고 233조는 그 국가별로 차별을 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최대한 빨리 301조하고 232조요. 232조로 넘어가려고 네.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그 한미 FTA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그 상호 관세 전에 관세가 거의 대부분 품목은 0%였기 때문에 이 122조 관세가 붙는다고 해도 15%입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만든 딜하고 뭐 그렇게 뭐 차이가 날 게 없죠. 네. 그 다음에 그 아직까지 301조의 위협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그 전략을 세우고 싶으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많이 달라질 것 같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조심하는 거죠. 우리가 일단 일본도 마찬가지 예. 입장이 있지만은 딜이 있어가지고선 그거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나가겠다. 232조를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품목별 관세인데 가령 우리 자동차 관세도 실은 232조로 맞았던 거고 철강의 50%, 알루미늄 50%도 232조거든요. 결국 이런 품목, 업종별로 공격을 한다면 트럼프 정부가 우리 반도체가 가장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또 자동차도 또 마찬가지고요. 예, 먼저 그 232조는 국가 간 차별할 수 있는 그런 그 한도가 좀 제한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다 비슷한 관세를 매겨야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 지금 미국의 성장률을 본다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걸 따져 보면은 소비하고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건설입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있어서는 지금 벌써 그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 여기다가 관세까지 더 매기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미국 그 성장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비합리적인 그런 그 면이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그 반도체는 나름 관세를 안전하다. 하면은 네. 그러면은 그 미국 성장 자체가 좀 무너질 수가 있고 요게 또 중간 선거 전에 무너진다면은 네. 그 공화당 재선에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자동차는 어떨까요? 반도체는 건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좀 저 늘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자동차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렇게 해서 불만하는 소비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은 15% 정도. 예, 내리지는 또 않을 것 같고요. 네. 25%는 어떨까요? 지금 25%는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 지금 뭐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가지고선 뭐 그렇게 손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철강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는 예. 철강 가격이 미국 내에 너무 많이 비싸졌고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선 철강에 대한 관세를 내리겠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예.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가지고선 또 지금 내리면은 약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좀 미지수가 돼버렸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철강 50%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좀 내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요. 뭐 우리 측도 미국 측도 이거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우리 당국도 고민이 좀 있었겠죠. 이거를 안 준다고 할 수도 없겠고. 네. 예, 뭐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301 보고서가 어떻게 써지는지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우리 정부는 좀 안전하게 그 행동을 하자. 일본도 뭐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지만은 불만을 조금씩은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일본 정부에서 지금 뭐 미국 그 관세율 정책이 너무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빠져나왔으니까요.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좀 그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융통성이 조금 생겼을 가능성은 있는데 물론 미국 측에서는 이 받는 돈을 좀 유지시키기 위해서 301 보고서를 쓸 때 상당히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일본은 그냥 첫 번째 프로젝트는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일본은 일단은 그냥 지금 현재 상태를 좀 유지해 보면서 어떻게 가는지 보자. 그런 전략을 선택한 것 같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돈을 뭐 준다고 약속은 했지만은 그 국회에서 그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구체적으로는 뭐 우리가 뭐 돈을 주거나 하지 못하죠. 네. 환급은 어떨까요? 현실적으로는 힘들다는 평가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기업들은 아마 환급 조치도 하고 우리 당국도 환급을 요청한다면 여기에 대한 뭐 프로세스는 해주겠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네. 환급 받는 개체는 그 세금 그러니까 또 관세를 내는 개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우는 이게 미국 기업이 수입업자죠. 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 법인이 받았다면은 뭐 우리나라 기업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미국 업체가 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돌려받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미국 관세 때문에 가격을 내렸다면은 그것도 역시 보상받을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또 재밌는 거는 미국 상무부 장관 러딕의 그 전에 있었던 회사가 네. 관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당 부분 사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선 그 관세 한 1달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20, 30센트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관세 환급을 확정화된다면은 그러면 이것은 관세를 낸 기업들이 아니라 이 권리를 산 그 금융기관들이 금융회사들이 오히려 더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마 현실적으로는 신청은 하겠지만은 또 받기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평가. 또 연방대법원이 환급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안 했다라고요. 이 점도 참 또 모호한 또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거 발표 나자마자 금요일 뉴욕 증시를 보면 오히려 올랐고 유럽 증시도 환호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장 초반은 급등세를 보였는데 실은 오늘부터의 세계 주식시장이 진짜겠죠. 교수님,
예상은 했다고 쳐도 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금융시장이 너무나 좀 편안했거든요. 이걸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부터 좀 요동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해외 시장을 본다면은 조금 요동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오히려 좀 늘어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은 기업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늘 수가 있지만 국채 시장에서는 장기 금리가 특히 좀 올랐어요. 그 미국의 세입이 그만큼 떨어질까봐 염려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그 반도체 위주 몇 개지 주요 그 기업 위주로 그 주식 주가가 너무나 세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 AI 랠리가 끝난다면은 그러면은 네.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네, 현재까지는 예상 범위에서 움직여서 변동성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긴장감 있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